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제가 오늘 분석할 기업은요, 현대 리바트입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황금2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정말 주식을 엄청 잘하시거든요. 기본 2자리고요, 수익률이. 좀 재미 좀 봤어요 하는 게 3자리예요. 아주 어마어마한 우등생 황금2님에게 제가 좀 쫄랐습니다. 혹시 컨텐츠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좀 궁금한 거 하나 있으시냐고. 그러면은 현대 리바트 한번 봐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주식을 잘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찾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요거를 제시해 준 것 같은데 정말 재밌는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하단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리포터를 딱 찾아봤는데 어머나 이게 뭐야? 하나투자증권에서 6월 3일날 목표치를, 그것도 상향을 해서 목표치를 드렸는데 알아봐 주세요 라고 그렇게 들었던 7월 3일날 그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달이 지났단 말이죠. 목표 주가가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흥미로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만든 기업 리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표 주가가 2만원으로 상향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실제 2만원이 넘었고, 작성해주신 분은 애널리스트 남성현님 작성을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분에게 뭐 상담을 받고 싶거나 하시는 분들은 꼭 이야기를 하셔서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나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출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출을 보시면요,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 조금 내려갔네? 매출 또 떨어졌어? 근데 4분기 때 올랐네? 작년은 그랬어요. 근데 2020년 컨셉을 한번 봐볼게요. 2020년 일단은 그래 3690억, 2분기 때는 좀 줄어들 것 같아. 그런데 3분기 때는 다시 회복을 할 거고 4분기 때는 성장할 것 같아. 매출이 늘어날 것 같아. 이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전년도 대비 1분기는 확실히 매출이 많이 나왔습니다. 18%가 더 상승이 됐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0.4%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3분기부터는 2.8, 3.6 전년도 대비 모두 다 상승하는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 3분기, 4분기가 그래도 좀 괜찮아질 것 같긴 한데? 라고 집중을 해도 괜찮을 종목인 것 같다 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 캐나다 밴쿠버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146억 원의 자산 총액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용인시 서비스업을 하는 현대리바트 MNS 요 순서대로 지금 연말 총액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배관계 근거는 요 5가지의 회사 모두 기업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요 사업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리바트 홈페이지에서 뭐 사업의 영역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사업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B2C입니다. 고객과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요렇게 직판장, 대리점, 온라인 그리고 해외 브랜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제가 주목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미국 최대의 홈퍼니싱 기업 요 4가지 기업이 있거든요. 윌리엄스 소노마, 그리고 포터리반 키즈, 웨스트 엘름에 대한 온오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2020년 1분기에는 833억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비중은 22.8%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용은 리바트 오피스 그리고 하움이 있는데요. 201억 정도의 매출을 벌었고 5.5%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트인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사업 그리고 선박 부분이 있는데요. 선박 안 객실의 가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B2C보다는 B2B라고 하는 게 맞겠죠. 889억 정도고요. 24.4%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재 유통입니다. 이 자재 유통도 무시는 못하는데요. 원부 자재, 그리고 건설 자재, 건축 자재, 그 다음에 가구 CM, 그 다음에 공간 조형 사업, 이렇게 해서 889억의 매출을 올렸고 24.4%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업과 기업 간의 B2B인데요. 포장 자재, 수출 포장, 산업 자재, 트레이딩 사업, 그리고 법인 사업, 유니폼 사업,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사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361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3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5일
매일경제 기사에서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여기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거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건홀딩스, 그러니까 마루 인테리어 중문을 하고 있는 이건홀딩스와 그리고 LG하우시스, 그 다음에 현대리바트가 상대적으로 이 정책으로 인한 주가 상승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가구 업체로서 이 코로나19에 의한 수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0년 한 해 매출은 1조 3,67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9억 원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10% 늘 것이고 영업이익은 100% 늘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토털 인테리어 회사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 바로 아래 기사에서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2020년 6월 27일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발췌를 한 내용인데요. 현대리바트 온라인이 매출 비중 작년 대비 30%가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를 좀 많이 꺼리잖아요. 그래서 현대리바트 몰에서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던가 판매, 홍보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어차피 집에 있겠다, 홈 인테리어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는 거죠. 온라인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코로나19의 수혜주가 될 수 있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나의 집을 꾸미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집에 오래 있으면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여행 갈 돈으로 차라리 우리 집 한번 꾸며보자 해서 인테리어를 바꾸는, 실질적으로 저도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면요, 홈 인테리어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집안 분위기도 바꾸고 캠핑장처럼 만들고 해서 자녀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영상들도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런 수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현대리바트 일반적인 가구다 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래도 공격적인 마케팅과 발상의 전환으로 코로나19의 수혜를 입을 수 있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2020년 6월 30일 정정이 되었긴 했지만 이 신규 시설 투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투자 기간이 좀 정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1년 3월까지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금액은요, 자기 자본 대비 33%를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일은 2021년 3월 31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류센터와 스마트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왜, 그리고 목표, 이 시설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는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거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 LNC 건자재 시장을 공략하는데 현대리바트와 이케아와 손을 잡는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 현대 LNC의 칸스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칸스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 B2C보다는 B2R이라고 해가지고 기업과 소매업자 간의 거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많이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파는 제품들은 다이, 인테리어 필름, 벽장재 등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아까 전에 B2C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 최대 홈 퍼니싱 기업 해가지고 요 4개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B2C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힘합쳐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서 그래도 자기의 브랜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독자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케아와 손을 잡게 되었어요. 어차피 현대 계열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큰 덩어리의 현대와 이케아가 손을 잡게 되었고, 이 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협업하는 것들이 더 발전이 된다, 이케아와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분명히 기업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원래는 여기서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공시에는 시장 점유율에 대한 내용은 없었어요. 왜 없냐? 자, 요거는 2019년도 8월 5일 베타뉴스에서 발췌를 했는데요. 가구 기업들의 이 브랜드 평판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참여자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커뮤니티, 시장 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을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녹색 부분을 알아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지수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시장 지수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313만에서 에이스 침대부터는 뚝 떨어져요. 74만, 62만 확 떨어지기 때문에 한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현대 리바트 자체에서도 우리 시장 점유율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공개를 하기에는 좀 꺼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래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브랜드 평판 같은 경우에는 한샘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에이스 침대, 리바트, 퍼시즈, 시디즈, NX, 듀오백, 코아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마치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주가 순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이 브랜드 평판 지수가 현저히 낮아요. 한샘보다 5배가 낮아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차츰차츰 이제 시장을 넓혀가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등과 2등 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격차를 줄여나갈까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